에메랄드 타블렛을 이야기하기 전 우리는 토트라는 신 또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토트는 머나먼 옛날 지구로 이주해온 우주인 그룹 중 한 그룹에 속한 인물로 아틀란티스 대륙으로 정착한 우주인 그룹으로 사료되며 뮤 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의 침몰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신적인 존재로 탈바꿈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현재 모든 신들의 출처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토트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에서 기록의 신, 서기관, 지식의 신으로 불리며 나부와 동일시되는 신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 고대 로마에서는 메르쿠리우스, 고대 이집트에서는 토트,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 힌두교에서는 부다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르두크, 어머니는 자르파니투, 배우자는 타슈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인 토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지혜와 마법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는 상형문자의 창시자이자 서예와 과학의 후원자였으며 고대 이집트의 문자였던 신성문자 히에로글리프를 발명하여 인류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토트를 헤르메스와 동일시했고 이로 인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면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만들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다면적인 신 중 하나로 지혜와 글쓰기의 신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관련된 칭호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여겨지는데 지식의 기록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신이자 마법의 기록, 정의, 규제, 마음, 논리, 이성, 읽기, 비밀, 필경사, 쓰기, 성형문자, 수학, 알파벳, 치수, 측정의 신이기도 하며 언어와 글을 발명했기에 달리 서기와 통역, 그리고 언어와 글을 관장하는 신과 우주의 조화신으로 여기고 모든 분야를 관장한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달, 과학, 시간, 예술, 판단, 죽음, 균형, 저승사자, 발명의 신이자 치유의 권능도 가졌던 신격이기도 합니다. 후대에는 혼합주의 신학에 따라 라와 합쳐져서 라 제후티가 되어 태양까지 관장하게 됩니다. 주로 숭배되던 지역은 크문, 즉 헤르모폴리스였으며 법률의 제정과 학문의 발전을 막고 신성문자 히에로글레프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토트가 히에로글레프를 발명한 이유는 우주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트의 모습은 아프리카 검은 따오기 머리를 한 인간 혹은 망토게코 원숭이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기록한다고 하며 마법이나 모든 비밀이 수록된 토트의 설한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토트의 재래로 여겨졌다고 하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가 2~3세기경에 저술했다고 하는 헤르메티카라는 저서는 이 토트의 설을 계승한 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토트는 달이 차고 기우는 태염 주기를 계산해내고 자연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고정된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인식하고 구상하게 된 인간의 인식 능력이 구체화된 것에 해당되며 우주의 질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도 하고 사회 질서를 만들고 이집트 신화에서 최초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기능이나 물질의 법칙과 과학을 만들고 사물의 창조를 돕기도 했고 우주의 진리와 법칙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수학, 천문학, 의학, 역법, 문자와 언어에도 정통했는데 이러다 보니 현대에서 말하는 자연과학 지식을 계몽하는 역할도 맡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루스가 권위 있는 창조적인 식을 구현한 것으로 여기면 토트는 창조적인 식을 실현할 수가 있는 실행력을 구현하고 태양신 라의 마음과 혀로 여겼고 플라톤에서 말하는 로고스라고도 비유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다재다능한 신이었고 지혜와 마법의 힘을 지닌 토트의 힘은 자연의 힘을 조종하고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에서 토트의 기원은 불명이며 흔히들 그냥 태초부터 있던 식으로 취급합니다. 그의 부인으로 여겨진 지혜의 여신 마하트는
태양의 신 라의 딸이며 또한 세스에트라는 여성격도 존재합니다. 이쪽은 건축의 여신이기도 하며 좀 더 명확하게 자를 들고 있는 모습에 머리는 초승달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세스헤트와 토트가 부부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토트와 동일한 어원에서 변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서에서 토트가 그 많고 적음을 기록하고 세스헤트가 그것을 엑스루를 조사했다 라는 식의 문장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세스헤트는 토트의 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녀의 어머니는 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신화에서 하늘의 여신 누트가 아버지인 태양신 라의 명령을 어기고 땅의 신 게부와 결혼하자 화가 난 아툼은 달에게 결코 그녀가 아이를 낳을 날을 주지 않을 것을 명령했으나 토트가 달의 신 콘수와 내기 장기를 두어 이겨 누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오이를 얻어내 누트는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와 데호루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또한 1년 내내 보름달이었던 달이 낮에 준 빛만큼 힘을 잃어 반달과 초승달 등으로 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여신 이시스에게 마법을 가르쳐준 스승이 토트라고 하며 라가 둘의 결혼을 반대한 건 예언에 따르면 둘의 자식이 라의 권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투와 호루스의 왕위 다툼에서 다른 신들이 갈팡질팡할 때 태양신 라만이 일관되게 세트를 지지한 것처럼 유일하게 호루스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토트는 이시스가 오시리스 부활 의식을 마친 후 토트가 그녀를 찾아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세트의 눈을 피해 피신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돕고 숨어서 키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호루스의 존재를 알아챈 세트가 전갈로 변신해 아직 어린 호루스를 맹독으로 물고는 도망을 갔는데 토트가 이시스에게 라의 진실된 이름을 귀뜸해주고 라를 속이는 법을 알려줘 태양신의 권능으로 호루스가 치유되게 하였습니다. 마이스스에게 약점을 잡힐 라는 꼼짝없이 배를 멈추고 호루스의 치유를 도와야 했고 후일 성인이 된 호루스는 세트를 이겨 아버지의 복수를 마치나 그만 세트에게 한쪽 눈을 잃게 되는데 토트가 달의 힘으로 치유해 주었고 이로써 호루스의 눈을 태양의 눈이자 달의 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 왼쪽 눈은 달의 눈입니다. 호루스가 세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이런 신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에서 토트는 거의 모든 싸움에 등장하는데 일종의 중재자 역할이며 질서를 상징하는 신과 혼돈을 상징하는 신이 싸울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을 때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는 새 전쟁을 지켜보았는데 첫 번째 싸움이 라와 아펩 간의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데호루스와 세트 간의 싸움, 세 번째 싸움이 호루스와 세트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신화로 볼 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먼 우주에서 온 우주 이민자들의 권력, 암투 같은 그것을 태화하게 된 우주 이민자들의 후손의 눈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자의 서에서도 토트가 등장하는데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의 서기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토트는 사제와 서기, 역사가와 철학자, 도서관을 수호하는 신, 이런 지식인층을 대표하는 신이다 보니 이들이 기록할 것이 분명한 신화들에 토트가 돋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콥트 교회에서 사용하는 콥트력의 1호를 사우라고 부르는데 고대 이집트 신 토트에서 유래한 것이며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8월, 어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헤르모폴리스에서는 태초의 8명의 주요 신들의 판테온인 오그도아드의 일원이기도 한가 동시에 이들 오그도아드를 이끌었던 것은 물론 세계를 창조한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우주와 우주의 질서, 그리고 균형과 정의를 유지하고 지혜, 마법, 운명과 관련된 일을 수행했으며 태양신 라의 태양선 양쪽에 마토와 같이 서 있는 등 많고도 중요하고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토트를 가리켜 스스로 만들어낸 자, 자생한 자로 여겼으며 마트의 기본 원칙에 의해 육체적, 도덕적,
신성적 법의 대가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천상 상세계의 별과 지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 이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화학, 종교, 철학, 마술의 모든 작품의 저자로도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문과 예술, 현악기나 관악기 등을 이용한 음악, 그리고 그림과 상형 문자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존재이면 토트는 글쓰기, 의학, 마법과 이집트의 시민적, 종교적 관행을 만든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하토르와 관련되었던 음악도 발명한 것으로도 여겨졌고 서기관을 수호하는 역할도 맡았으며 또한 라는 실질적인 명령에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보고 그들의 위반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했고 태양신 라를 대신하여 하늘의 지배와 사후 세계에서 라의 대리인 역할을 토트가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토트는 글쓰기의 여신인 세사티의 도움으로 신들의 서재 역할을 맡았으며 죽음의 서의 저자이자 훌륭한 상담가이자 연설가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수명을 정하거나 윤희를 발명하고 파라오가 즉위할 때 영원히 썩지 않는 이셰드의 잎에 그 이름을 적어놓는 역할도 했으며 기술과 학문을 발명하거나 야간, 즉 밤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신 라의 적대자를 쓰러뜨린 공격적 면을 지니고 있고 이집트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이민족과 싸웠고 아시아인과 이국의 영주를 물리치는 사륙의 주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태양신 라로부터 그 라를 지배할 수가 있는 진명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코-로마 시대에서는 시아라는 토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고 시아는 달리 지식과 이성의 의인어로 불리게 되고 법, 마술, 철학, 종교, 과학, 글쓰기, 언어, 시간과 의학 등 많은 계통의 지식과 분파를 창조한 공로가 있기에 완전히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사로 여겨졌으며 현실의 많은 측면을 나타내고 천상 우주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이집트 신화에서 우주의 질서라고 하고 있는 마하트의 집행자 역할을 맡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물리 법칙과 인간과 신의 법칙의 주인이며 전문가였고 계산으로 태양신 라가 하늘, 별,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조력했고 전체의 움직임을 지휘했고 시간을 측정하고 사건을 조정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과 연관되어 다양한 속성과 기호를 관리하고 있었고 사건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지적인 추구, 마법적인 지식, 시간과 달의 주기를 지배하고 학자들과 필경사의 수호, 사후 세계에 들어온 이들 혹은 영혼을 중재, 신들의 결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집행, 서기, 통역사, 전령의 역할도 맡았고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한 명이었고 너무나 많은 측면과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진실과 연금술, 천문학, 음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 중 하나인 따오기는 신과 인간의 사상과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는 필경사, 지혜와 시간의 측정, 계절과 달의 주기를 조절하는 토트의 역할을 반영하며 이러한 점으로 따오기는 지혜, 글, 달과 관련된 토트의 강력한 상징이며 게코 원숭이인 경우 지혜의 신으로서 토트의 수호와 지적 능력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와 글자를 창조했고 신들과 인간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운명을 정했다는 점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엔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카오스, 북유럽 신화의 오딘, 기독교의 야훼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을 부여 창조, 소멸시키는 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토트와 헤르메스가 동일시되었습니다. 또 전설적인 연금술사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는 토트에 헤르메스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반신적 존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저술한 파이드로스에서는 토트가 인류에게 문자를 발명하자 당시의 파라오인 타무스가 문자 발명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타무스는 배움은 진심으로 경청하고 경험하여 그것을 되뇌이는 데 있는데 문자는 이것을 방해하므로 모두를 무지와 망각으로 도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새로운 것의 무의식적인 경계를 드러낸다는 예시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제시한 의도는 근로된 지식에 의존하는 작태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